노동자들의 당락의 귀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줄 평범한 여성 노동자들의 비범한 이야기, 을들의 당나귀기. 예, 그 여섯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활동가 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일주일 동안 굉장히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었죠. 잠깐 자기 소개하고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인상을 누구보다 바라고 있었으나 어제 비보를 듣고 수원에서 달려온 순아리입니다. 네, 순아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천에서 저기 서울 불광의 먼 곳에 왔다 갔다 하며 3일 동안 교육을 받다가 최저임금 결정에 비참함을 감출 수 없는 삼중입니다. 네, 삼중도 어려우신데 최저임금의 비참함까지 겹쳐졌으니 삼중이 사중이 되는 거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네, 다들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도 올해는 10,000원짜리 티셔츠 입다가 내년에 한 20,000원짜리 티셔츠 입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많이 지금 낙담한 이 자유로운 영혼의 방해가 되고 있는 이 최저임금에 참 아픈 노마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저번에 그 여성 임금, 정말 여성 노동자들의 그 근로 조건에서 변하지 않는 게 저임금이다 해서 최저임금이 얼마나 여성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가 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티셔츠도 좀 비싼 거 있고 특히 식료품 담을 때 돈 계산하지 않고 그렇죠. 예, 막 과일도 좀 살 수 있고 아이들하고도 여행도 갈 수 있고 우리가 내수 진작에 주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막 꿈을 꿨는데 바로 어제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장담해요. 네, 최저임금이 얼마로 인상됐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조금 올라서 6,030원이요. 예, 조금 이혜리 누구죠? 웹이 나와서 네. 걸스데이. 또 내년에는 막 조금 올랐어요 하고 광고하기 생겼어요. 예, 이렇게 올랐어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또 조금 올랐어요를 또 해야 되는 6,030원. 네, 그리고 월 급여로는 126만 원 되죠. 예, 정확하게는 126만 270원, 네,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5,580원이니까, 450원. 꽁값도 안 되네요. 그러네요. 450원에 8.1% 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10,000원을 딱 올려줬으면 계산할 것도 없이 209만 원을 주면 되는데 200원이 남는 건 또 무슨 일인가? 이게 기준이 뭐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미혼 1인 생계비가 150만 원인데, 네네. 아니 지금 126만 원 갖고 살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1인 가계 생계비는 네. 166만 원이거든요. 네. 턱도 없이 부족한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참 이게 슬프다라는 생각까지 조금 들었어요. 저는. 어제 이제 교육 듣다가 중간에 최저임금 결정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최저임금이 6,030원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이게 사실은 올해는 못해도 6,000원대는 될 거라고 최경환 부총리가 얘기를 해서 중반까지 가야지. 6천 몇백 원이라고 일지는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6,030원인 거예요. 6,000원대 꼴랑 30원이었죠. 근데 뒷자리 이제 이걸 들으시던 다른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도 학생들이 많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시급 6,030원이면 그렇게 낮은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최저임금이 청소년들 아르바이트 임금을 결정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 청소년들만 좀 적용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신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에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거는 내가 학업을 포기하고 뭔가를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단순하게 그 친구가 그러면 용돈만 벌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걸까는 조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 친구도 뭔가 절실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학업 시간을 좀 줄이고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이라고 해서 임금을 작게 받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청소년이라고 해서 임금을 적게 받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사실 이 최저임금이 얼마로 오르느냐에 따라서 많은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이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여성 노동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최저임금이 오르는 게 제일 지금으로서는 그분들의 그런 생활에 있어서 가장 밀접하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번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여성 노동자가 227만 명이다. 그러면 전체 임금 여성 노동자가 약 80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4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이 올라야 자기 임금이 오르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봤을 때 아까 삼중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들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이 아니다. 그리고 청소년들도 정말 조금 용돈벌이 하려고 나온 것만은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요즘 그 가장 한국 경제에서 뇌관 막 폭탄처럼 다루어지는 게 가계부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120만 원인데 실제 1인 단독으로 살려고 할 때 16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하면은 그 40만 원이 다시 또 가계부채로 쌓이게 되면은 이게 경제가 풀릴래야 풀릴 수 없는 그런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기를 기대했던 왜냐하면 최경환 부총리께서 6천 원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정말 찬물을 끼얹어서 지금 노동계는 이 배신 최저임금 결정액을 놓고 지금 말이 많은데 또 어떤 식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지 좀 반응들도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은 개인적으로 네. 최경환 부총리가 내수 진작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맞습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 그러면은 최저임금을 올려서 임금이 들어와서 그것을 쓰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경영자 쪽에는 그러면 기업이 너무 어려워진다. 그리고 또 메르스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메르스 때문에 시장이 다 침체되고 이렇다는데 그럼 그럴수록 뭔가 임금을 줘서 쓰게 해서 내수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전혀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저는 뭐 그래서 그 관점이 전혀 바뀌지 않는구나. 왜 이 경연자 쪽에 얘기만 들었는지. 그 차라리 최경환 부총리가 그런 얘기를 안 했더라면 우리가 10,000원을 기대를 할까지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예, 맞습니다. 예, 뭐 내수 진작은커녕 다시 또 가계부채 빚지고 사는 여성 노동자들의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또 다른 분들은 주변에서 이거 결정됐을 때 또 어떤 얘기들을 해주셨는지. 제 지인 중에 이제 편의점 점주님이 계신데 네. 제가 딱 생각나는 게 최저임금. 편의점이면은 뭐 우리가 아는 뭐 CU 뭐 이런 이런 거 세븐 이런 건데 하고 계세요. 욕 같은데 요거는. 근데 이제 거기서 작게 이제 아르바이트생 한 명을 써서 이제 하고 계시는데 야간 시간대는 주로 본인이 하시는 이유가 이제 야간 수당을 줘야 되니까 이제 부담이 돼서 그렇다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생각났던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최저임금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르바이트생이나 뭐 최저임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근로자가 그걸 먼저 볼 것이다 생각하지만 사실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건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물어봤는데 예상 외에 어떤 답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불황에 이제 자꾸 이제 뭐 재고도 남고 소비 욕구는 또 낮아졌는데 이제 이런 최저임금은 어쨌든 지켜서 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분이라서 그걸 어제 보셨나 봐요. 근데 딱 보는 순간 딱 열을 때 이제 두려움이 앞서면서 얼마나 올랐을까. 근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450원이 올랐다 해도 점주 입장에선 하루에 몇천 원, 그리고 한 달이 되면 몇만 원이 더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이렇게 차라리 올릴 거면은 안 올리거나 아니면 올릴 거면 확 올려서 차라리 소비 욕구라도 이제 좀 촉진을 시켜주는 8%라는 그 애매한 숫자가 올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다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450원 가지고 누가 많이 올랐다고 하겠어요. 네. 예. 그래서 이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월세 내고 뭐 공과금 내고 어쩌고 하면은 수중에 남는 돈이 거의 없는 거예요. 하루에 이제 5시간 일하는 알바를 쓰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자기가 뭐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걱정하는 건 아니지만 얘 입장에서는 별로 안 올랐다 생각이 들고 본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그래서 시간을 더 줄여서 쓰는 점주도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네, 그래서 오히려 안 좋은 방향으로 네. 가고 있다 그렇게 네. 생각이 든다 하더라고요. 예. 그 편의점 업주 입장에서도 봤을 때 차라리 최저임금이 확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더 소비를 좀 진작을 시켜주든지 아니면은 뭐 대기업하고 이런 그 계약을 맺을 때 불공정으로 계약을 당하지 않게 좀 보호를 해주든지 해야지 450원 오르면은 소비도 진즉이 안 되면서 그것에 대한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져야 되는 결국 개인의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이게 별로 효과도 없고 만족스럽지 않다. 딱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생색내기식 인상이다 맞아요. 이것은. 네. 6,000원은 올랐는데 30원 또 왜 붙고 이거 무슨 기준이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간다. 네. 6,000원대로 올렸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부담되니까 뒤에 30을 살짝 얹어놓은 6,030원.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어떤 평가가 있었는지 얘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주변에서는 결정되는 과정이 사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냐. 왜냐하면 이번에도 이 결정되기 전 앞차 시에 사용자 위원들이 다 퇴장을 했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노동자 위원들하고 공익위원들이 있었을 때는 결정이 나지 않다가 네. 그 다음 차수에서 노동계에서 다 퇴장을 하니까 사용자들하고 공익위원들이 다 결정을 했잖아요. 이렇게 결정하는 게 3주체들이 모여서 결정하는데 이 합의 과정 자체가 그 안에서의 힘의 관계가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노동계에서는 이제 계속 주장했던 게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 생활임금이어야 된다. 적어도 일을 하면은 빚을 지거나 뭐 먹고 살기 어려워서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생색내기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정상회담인가? 예, 그 프로그램에서 최저임금 가지고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노르웨이에서 어떤 뭐 니콜라이라는 분이 빅맥 지수가 거기가 1위래요. 노르웨이가요? 네, 노르웨이가 1위로 굉장히 비싼데 한편으로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2만 원이라는 거예요. 노르웨이의 그렇죠. 그 시간당 최저임금이 2만 원. 네, 1만 원 아니고 2만 원. 네. 그런데도 노르웨이의 사람들은 이것이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라고 불만을 제기하는 사업주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만일 2만 원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할 수 없다고. 우리나라 망하는 줄 알겠죠. 망하는 줄 알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물가도 높고 최저임금도 높지만 내가 많은 세금을 내고 내가 낸 세금이 공평하게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믿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좀 우리나라랑 많이 다른 것 같고 이 빅맥 지수를 보니까 빅맥을 살 수 있는 가격으로 막 나라의 순위를 매겼는데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빅맥 지수가 조금 비슷해요. 비슷한데 일본이 우리보다 빅맥은 약간 더 낮은 거예요. 빅맥 가격이 낮은데 최저임금은 일본이 우리보다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약간 선진국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거기에서 보면은 최저임금은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물가는 사실은 선진국 수준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최저임금이. 지금 공공요금 다 그러니까요.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물가가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물가에 맞춰서 우리가 생활할 수 없다는 게 이제 네. 문제라는 게 네. 딱 맞는 거죠. 네. 노르웨이처럼 내가 물가가 올라서 물가가 비싸도 내가 생활할 수 있으면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물가도 높은데 생활이 안 되는 임금이란 그게 문제.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인가 네. 아니면은 최소한의 정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차이라고. 지금 최저임금이면 그냥 골방에서 고시원 골방에서 그냥 숨만 쉬고 생존임금이죠. 그냥 그렇죠. 그냥 생존임금인데 우리는 지금 생존임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생활할 수 있는 생활임금을 달라.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 생각하는 거죠.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이제 발표한 게 뭐냐면 최저 생계비를 되려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1인 생계비가 가구 생계비가 166만 원이 돼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게 되려면 7,200원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네. 발표한 내용이에요. 네. 근데 7,200원 빼기 6,030원 얼마가 모자라나요, 도대체? 아주 부족한 금액이라는 얘기죠. 네. 물가는 선진국, 최저임금은 후진국. 예, 그래서 고통받는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저희가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최저임금 결정할 때 시급하고 월급을 같이 병기해서 발표하자라고 했더니 사용자 위원들이 다 퇴장을 했었던 일이 또 있었잖아요. 그래도 내년부터는 그래서 이제 시급하고 월급을 병기하게 되었는데 이게 또 왜 중요한지를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존의 급여를 줄 때는 예를 들면 내가 편의점에서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15시간을 한다. 그러면은 그 15시간만 딱 계산해서 월급을 줬던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속에 주휴수당이라는 게 줬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안 주기 위한 꼼수가 들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월급으로 면계한다는 거는 요 네.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면계가 돼야 된다. 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주휴수당이 관건이었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한 달에 4번이 그 휴일이 있는데 그 4번의 임금을 그동안은 안 주고 딱 그 일한 시간만 계산해서 줬다는 건데 근데 만일에 그런 편의점을 월화수목금이 아니라 뭐 월수금만 일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월수금을 일하든 월화목금을 일하든 네. 월화수목금을 일하든 그건 상관이 없고 일주일에 15시간인데 한 달 통상해서 60시간 이상 근로가 되고 계속 근로한다고 하면은 주휴수당은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최저임금에서 이 말은 그만큼 그동안 주휴수당을 안 줬다. 위반 사례가 많았을 것 같다라는 것을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최저임금도 우리는 지금 적다고 난리인데 이 임금조차도 안 주는 그런 미달 사례들이 꽤 많다고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혹시 상담 들어온 거 없나요? 이것도 최저임금 이제 위반 사례에 해당이 된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꼼수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주휴수당 같은 부분은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네. 이제 근로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명기를 안 하면 이제 못 받는 거 아까 같은 것도 그에 해당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상담했던 사례 중에서는 네네. 식당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온 게 하소연 겸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거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아이를 이제 키우는 입장인데 이제 미혼모였고 이제 그래서 자기밖에 이제 애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린이집에 맡겨서 이제 어린이집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네. 데리고 올 수 있는 네. 그런 직장을 계속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 근처에 제일 가까운 식당에서 이제 그 일을 하시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하루에 5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주 5일 근무제로 이렇게 해서 일을 하시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 애를 딱 데리러 가면 딱 맞는 그런 시간으로 딱 정해서 하고 계셨는데 이게 한 달, 2달은 괜찮은데 3달째부터인가 사장님이 갑자기 끝날 때쯤 꼭 일을 주시는 거예요. 끝날 때쯤. 네, 딱 끝날 때에 맞춰서. 근데 그 10분 전에 막 이렇게 시키시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아직 근무 네, 시간이 네. 남아있으니까 네. 10분이라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꼭 초과근로 30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합쳐보면은 하루에 30분이지만 이제 일주일이 되면 주 5일이니까 150분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한 달이면 10시간 정도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수당을 네. 그 식당 주인께서는 안 주신 건가요? 안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지금 이 최저임금에 계산해봐도 6만 원이 넘는 금액을 안 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최저임금도 안 주는 그런 그렇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시급으로는 계산이 되어 있지만 초과한 그 30분씩을 초과하게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도 최저임금 위반이다.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그 청소년이나 특히 마트에서 일하는 중장년 여성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들었을 때도 그 마트에서 일할 때 끝나기 30분 전에 박스 여러 개 갖다 놓고서 물건 정리해라. 그러면 30분, 1시간은 훌쩍 넘어가는데 그 시간 안에 못 마친 거는 네 책임이야 라고 해서 임금을 안 준다라는 그런 위반 사례들이 많았던 걸로 제가 읽었습니다. 참 속상한 게 그게 이제 위반인 거고 부당하다는 걸 아는데 이거를 그 사업장에서 계속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신고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신고가 쉽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받았던 것 중에도 실제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올해 최저임금이 5,580원인데 4,500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거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알려줬을 때 저도 알고 있어요. 본인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는 게 본인도 아니라. 알고 있고 사업주도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 다들 그렇게 주고 또 그 가격대에 일할 수 있는 애들을 널려 있다. 네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위반되는 사례들이 많은데 여성 노동자 최저임금 미달 수치가 6명 중에 1명은 최저임금이 안 된다고 하는데 네. 이것들을 다 노동부에 신고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걸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그러니까 처벌도 미약하니까 계속 이런 것들을 횡행하고 있지 않나. 네. 그런 분들 조금 쌓아뒀다가 그만두고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받을 수 네네. 있으니까 네. 기록을 잘 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요? 근무 기록. 근무 기록이요. 예, 근무 내가 기록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 했는지 그리고 그거를 좀 기록을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주는 표와 근무 네. 기록이 다르겠지만 내가 언제 어떻게 어떤 업무를 몇 시에 마쳤는지 기록을 해놓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금 체불을 해서 받은 사례이긴 하는데요. 이 친구가 하루에 10시간을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포괄임금제라고 하죠. 네. 포괄임금제는 내가 오늘 야간 근로를 뭐 2시간 할 거야. 1시간은 꼭 해.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포함해서 급여를 정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는 여기가 주 야간이 있어요. 낮에 근무를 했었는데 한 2달 하고 나머지는 야간으로 바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여가 변화가 없었던 거죠. 이 친구는 20대 초반에 이제 어린 친구였는데 그냥 그렇게 다녀야 되니까 했어요. 그러다가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내가 더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회사에다가 문제 제기했지만 급여를 안 주니까 노동부에 진정을 했어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야간 근로, 네. 그다음에 뭐 주말 근로 한 거, 네, 뭐 네. 이런 것도 다 포함돼서 네. 계산하면은 요 포괄임금제는 최저임금만 위반이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결국은 최저임금 위반이 된 거죠. 네. 그렇게 했었고 사실 요 안에는 휴게 시간의 문제도 있어요. 네. 이 친구는 밥만 잠깐 먹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주는 근무 기록부에 여기는 휴게 시간을 써 있었고 자기네는 제공을 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야. 예. 근데 사실은 이 휴게 시간에 되게 그 서로 공방이 많았지만 요거를 받았더라면 더 많은 금액을 사실은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증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이거. 네. 사업주는 근무표 봐라. 여기 휴게 시간을 쓰였다 1시간. 근데 이 본인들은 밥만 먹고 그 안쪽 많이 근무하는 사업장도 아니고 다 알잖아요. 누구는 일하는데 나 혼자 쉴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받아야 되지만 어쨌든 최저임금 위반한 금액만큼은 수령은 했어요. 예. 근무 기록을 꼭 남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아까 그 삼중님께서 일을 하는 중에는 참
그냥 내가 이 일자리를 그만두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자기 사업주를 상대로 해가지고 노동부에 진정 넣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마드님이 알려주신 팁은 기록을 했다가 퇴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네. 적어도 자기가 일한 만큼의 권리는 찾을 수 있다. 네. 그날 일했던 거 뭐 퇴근 시간이나 일했던 거 할 때 사진을 찍어 놓는다든가 증거를 좀 남겨놓으시면 훨씬 네. 좋죠.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 여성들 같은 경우에 뭐 자기 자녀들도 그렇고 주변에 정말 최저임금 안 주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수치적으로도 148만 명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최저임금 미달인 여성들이 통계청 발표거든요. 그러면은 그 권리를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록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권리를 되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업주가 사실은 그런 사업주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위반하면은 손해배상을 훨씬 더 많이 해가지고 최저임금을 안 주면은 도리어 자기가 손해를 본다. 이런 게 좀 있어야지 아무리 일할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법을 좀 지키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거를 안 지키면 안 된다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도 네. 지켜줘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를 노동부에서 좀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권고가 아니라 그 의무화를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네. 들거든요. 법적으로는 의무가 되어 있어서 최저임금법에 사실 그걸 안 주면 과태료를 물거나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걸로 뭐 고소가 되거나 그래서 검찰에서 막 수사를 해가지고 뭔가 좀 강력한 처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사업주에 대해서는 관대하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위반하면 훨씬 많은 금액을 또 배상을 해야 된다던가 뭐 이런 그러니까요. 식으로 규정을 네. 해놔야지 네. 그냥 뭐 내가 이렇게 쫓겨줘도 제가 신고도 못할 거야라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누구나 또 일할 사람 더 있어라고도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처벌도 미약하니까 더 안 하죠. 네.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시간제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사는 것이 정말 팍팍하신 경우가 많고 막 투잡, 쓰리잡까지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관리 감독하고 정확하게 처벌을 해야 하는데 그것들이 잘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최저임금이라고 하지만 밥줄이잖아요. 밥을 못 먹는 거잖아요. 살 수가 없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 사업주의 경영의 어려움만을 생각을 해가지고 지불 능력 없으면 좀 안 줘도 되는 것처럼 너무 관대한 우리 사회의 그런 문제들은 정말 좀 개선이 되어야지 모두가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갈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관리 감독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 상담활동가님들께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여성노동자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죠. 네, 전국 여성 노조와 같이 더불어서 네.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에 대해서 신고하시라고 저희가 홍보하고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미달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죠. 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은 뭐 주변에서 최저임금 못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창구를 이용을 하려면? 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네. 평등의 전화가 전국에 다 있으니까 네. 여성노동자회 그다음에 뭐 지역이면 서울이면 서울 평등의 전화 이렇게 검색하시면 번호가 나오거든요. 네. 대표 번호가 지금은 없지만 만들 계획이죠. 그래서 네. 만들게 되면 저희가 열심히 또 홍보를 할 네. 거고요. 그러면은 최저임금이 미달로 일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미달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많은 신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신고만 하면은 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고를 하시면 이제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본인이 이제 부당한 네. 대우가 있었다면은 네. 그거를 노동부에 같이 이제 진정을 넣거나 해서 같이 예. 함께 예, 적극적으로 이제 법적인 예. 절차 안내를 예. 하고 예. 이제 같이 도와드리는 거죠. 해결이 네. 될 수 있게. 네. 그러면은 그 전국적으로 이걸 하니까 그러면 그런 상담 사례도 많이 집적이 될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다양하게 휴게 시간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일을 했는데
휴게 시간이라고 어기는 꼼수라든지 추가 근무를 했는데 수당을 안 준다든지 뭐 뻔히 알지만 뭐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아 하고 한다든지 이런 모든 사례들이 좀 집적이 되면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슈 파이팅도 해서 최저임금 인상뿐만이 아니라 최저임금 그 미달자가 제로가 될 때까지 저희들이 좀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최저임금 후폭풍 그래서 인사부터 이 6,030원 꼴랑 6,030원 오른 것에 대해서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최저임금 앞으로 상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남다른 각오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마디씩 하고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사실 이렇게 생색내기식으로 올라서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저희가 이런 거를 항상 이렇게 향상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입장에서 봤을 때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10,000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10,000원이 될 때까지 화이팅! 잠깐 머리를 스쳐가는 사례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요양보호사인데, 재작년에 5,210원으로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내규에 1년마다 한 번씩 150원을 올려준다라고 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 딱 됐는데 5,580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죠. 1년마다 150원이 오른다고 했는데 최저임금이 몇백 원이 오르니까 나는 최저임금으로 하니까 내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최저임금은 정말 많은 여성 노동자들의 생계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든 최저임금이 우리의 삶을 생활임금이 생존임금에서 생활임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네, 생계를 결정짓는 여성 노동자의 생계를 결정짓기 때문에 생존이 아니라 생활임금을 보장하라. 이런 삼중님의 강력한 발언이 있으셨습니다. 네, 저도 이 최저임금이 정말 중요한 것이 기준이잖아요. 맞아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선이죠. 사업장도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추려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높아지지 않으면 생활이 절대 나아질 수 없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경영자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쪽에 많이 알고 있다. 많이 오해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왜 최저임금이 중요한지 많이 조금 홍보를 하는데도 근데 캠페인하고 또 알리는데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국민적 합의가 더 많이 이루어지면은 그 사람들도 쉽게 이렇게 결정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그리스 국민들이 위대해 보이면서 우리는 그 IMF 때 그 빚 갚으려니까 꼼짝 없이 안방까지 다 내줬는데 지금 그리스 국민들은 그러한 긴축은 누구를 위한 긴축인가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찾아나가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 국민적 합의가 높다는 건데 우리 여성 노동자회에서도 또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최저임금이 정말 생활임금이 되는 국민적 합의를 저희를 이루도록 또 저희는 열심히 활동하겠고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최저임금이 미달이거나 그럴 때는 주저없이 저희에게 상담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모아서 1만 원 될 때까지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을들의 당나귀 귀는 한국여성재단의 성평등한 사회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